무늬막한 무르비짜라 리마. 오늘은 5과를 공부합니다. 공부를 시작할까요? 속담은 인도네시아어로 프리바하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용어는 뭘까요? 뭐 이디엄 같은 건데,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어 이디엄은 뭐가 있죠? 음, 뭐 무까냐 뜨발? 뭐 이런 말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한국어에도 속담하고 관용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물론 한국어로도 설명을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표현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인도네시아어로도 조금 번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해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인도네시아 그 프리바사, 인도네시아 속담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누가 인도네시아어 속담을 말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어 속담은 찾지 않았고 그냥 인도네시아어 말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번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슬라이드를 업로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시 한번 공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물론 한국말로는 설명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그 다른 친구의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제가 번역을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금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계속 보기 지루한 사람은 동영상을 한번 다 보고 나중에는 슬라이드를 여러 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책에 있는 속담부터 볼게요. 106쪽인데요. 봅시다. 어, 자, 어떻게 말할까요? 이 두 사람이 어제 줄리 양이 블라블라블라 하고 줄리 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줄리 양이 갑자기 왔어요. 자, 이럴 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호랑이 알죠? 하리마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호랑이가 딱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한 이야기인데, 자, 조금 설명을 보면, 걸라우디 비짜라깐, 띠바띠바 답당, 뭐 이런 뜻이에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 남자가, 아마 이 남자는 대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어리구나. 그치, 망했, 뭐 이렇게 해요. 조금 손봉한 얼굴로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알죠? 개구리 알죠? 개구리.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가 그 아기 개구리들 한국어로는 올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올챙이. 그 올챙이들을 보고 너희들 누구니? 이렇게 말을 해요. 뭐죠? 이 개구리도 옛날에 올챙이였죠. 어떻게 말할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자, 인도네시아 설명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ketika seseorang dengan nuansa sombong atau merasa dirinya lebih baik mengekspresikan pikirnya tanpa memikirkan masa lalu ketika ia juga melewati hal yang sama. 오케이. 조금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금 시메스터 은함이에요. 6학기면은 지금 우나스 한국어과에서는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선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학기를 보고 아, 뭐야, 한국어 완전 못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옛날에 못했었는데, 그쵸? 그래서 옛날 생각을 못하고 조금 손봉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속담을 보기 전에 그 그죠? 소집을 외양간 이렇게 말을 해요. 외양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소가 없네요, 지금. 음, 다른 사람이 소를 가져갔어요. 훔쳐갔어요. 근데 그때 소집을 고치고 있어요. 그걸 한국어 속담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는 인도네시아 말로 된 설명을 읽어보면 hal yang seharusnya dilakukan sebelumnya tidak dilakukan namun setelah kehilangan segalanya barulah melakukan hal tersebut sebagai bentuk penyesalannya. 이렇게. 자, 예를 들면 그 전에 사실은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럴 때 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그때서야 그거를 해요. 시아시아죠. 그럴 때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재미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도 빨리 집에 가고 이렇게 계속 여자친구에게 잘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막 혼자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그때서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잘할게. 나에게 다시 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혹시 이 아주 큰 물고기의 이름을 알아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고래예요. 고래. 웨일, 고래이고 여기는 우당이 있네요. 새우. 사실 지금 고래들이 싸우는 건데 누가 고르반이 됐어요? 새우가 고르반이 됐어요. 자, 이럴 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mereka yang tidak mempunyai kekuatan menjadi korban seperti udang dari persaingan atau pertarungan mereka yang mempunyai kekuatan.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한국에는 아주 큰 마트들이 많이 있어요. D마트나 플러스마트 이렇게 큰 마트들이 있는데 이 마트들이 우리가 더 많이 팔 거야. 아니야, 우리가 더 많이 팔 거야. 이렇게 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바이 원 겟 원, 바이 투 겟 투 막 이렇게 계속 막 디스카운트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싸니까 다 큰 마트로 쇼핑을 가요. 그래서 우리 슈퍼, 아주 작은 슈퍼에는 손님이 없어요. 그럴 때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면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엄마 아빠가. 근데 아이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멘탈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막 때리는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맞았어요. 그런 것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할머니가, 아휴, 어릴 때랑 똑같아. 이랬죠. 아이 때도 이렇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렇게 됐네요. 이거를 3살 버릇, kebiasaan, 3살 버릇, 80까지 간다. 80살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kebiasaan 사 kecil terbawa hingga dewasa. 깍깨기 될 때까지 똑같은 습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 알랏의 이름을 알아요? 이거는 도끼라고 하는데요. 자, 이 남자가 이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있었어요. 도끼는 아주 강하니까 남자는 도끼로 나무를 잘랐는데 갑자기 여기 도끼의 머리가 꿍 하고 발등에 떨어졌어요. 이 남자는 도끼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생각 못 했는데 갑자기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거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상황에 사용하냐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문누숙베리 블락감.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아니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회사도 가능해요. 나는 너무 회사를 믿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너 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원숭이네요. 자, 원숭이는 보통 나무 위에서 아주 잘 놀아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원숭이가 떨어졌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pandai pandainya tupai melompat akhirnya jatuh juga.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숭이가 아니고 뚜빠이라는 동물을 사용을 했네요. 자, 그래서 보통 때는 잘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럴 때 사용을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요. 하지만 지금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죠. 집을 짓는 일. 자, 이럴 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Bekerja keras di usia muda diperlukan untuk mendapatkan masa depan yang sukses.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마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젊었을 때 조금 힘들지만 경험을 많이 하면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어른들이 이런 속담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 힘든 일은 Bayar pun tidak apa-apa. 이렇게 harus dialami dulu.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아주 먼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많이 가야 하니까 사람 마음이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천천히 처음부터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피곤해지지 않고 잘 끝낼 수 있어요. 이거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은 우리가 킬로미터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킬로미터를 사용 안 하고 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1리가 제가 알기로 아마 3.8km 정도예요. 그래서 천리길 하면 정말 아주 먼 길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스텝 하나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egala hal memiliki urutan dan semuanya harus dimulai dari langkah pertama. 그래서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면 너무 쉽게 피곤해져서 잘 끝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어 공부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담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작은 돈을 이렇게 모아요. 이거를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memulai pun sudah setengah dari perjalanan. 인도네시아 말에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처음에는 하기 싫고 뭐 말라스 그 다음에 별로 이거 언제 시작해 그냥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사람 마음이 갈라몰라이돌로 시작을 하면 계속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 벌써 반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시작이 반이다. 보통은 이렇게 돈보다는 공부 그 다음에 뭐 마라톤 이럴 때 사용을 해요. 자,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속담이 있나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많이 물어봤지만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3명의 친구에게 인도네시아어 속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그 3명이 다 있는데 그런데 몰라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또 한 명은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아이고 그냥 설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속담부터 첫 번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 다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다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오케이. 다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오케이. 다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렇게.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렇게. 그리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다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그 다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속담을 먼저 하고 우리 책에 있는 속담 했고, 자, 다음은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조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인도네시아어 표현은 잘 모르는 게 많지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표현들 먼저 읽어볼까요? 이디엄들인데 이거를 관용 표현, 관용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입이 가볍다. 입이 가볍다. 물lus냐? 링안. 무슨 말일까요? 입이 무겁다. 물lus냐? berat. 그 다음에 입이 짧다. pendek. 눈이 높다. 다음에 귀가 얇다. 발이 넓다. 이렇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여기 이 여자를 보면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쉽게 믿어요. mudah terhasut.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믿다. 이런 사람들을 telinganya tipis 이렇게 말해요. 귀가 얇다. 예를 들면 우리 아빠는 그 건강식품, 뭐 비타민, 그 다음에 뭐 긴생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본주알 파는 사람이 이거는 다른 프로덕트하고는 달라요. 비싸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면 우리 아빠는 정말요? 하고 빨리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귀가 얇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돈을 생각하고 쇼핑을 해야 하는데 백화점에 있는 그 플라얀 직원은 많이 팔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옷은 손님 옷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그거는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머 정말요? 이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옷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가 얇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귀가 얇다. 그 다음 2번 디닥비사 문자가 라하시야. 비밀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입이 가볍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입이 가벼워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입이 가볍다. 어떤 친구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면 그 비밀을 항상 다 이야기하는 친구. 입이 가볍다. 그 다음에 반대로 입이 무겁다. 이거는 나빴 문자가 라시아. 비밀을 잘 지키다 이런 말이에요. 입이 무겁다. 그 다음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 디닥수가 막간 이런 사람들을 입이 짧다, 입이 짧아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입이 길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입이 짧아요 이 말만 있습니다. 그 다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만약 yang kenal di bidang yang bermacam-macam.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 아니고 뭐 아티스트도 알고 아틀렛도 알고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많은 비당의 사람들을 알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발이 넓다, 발이 넓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이 아주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탄다르냐 띵기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높다 이런 사람을 보고 눈이 높다 이렇게 말해요. 눈이 높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믿다. 귀가 얇아요. 그리고 비밀을 잘 지키지 않는다. 입이 가벼워요. 그리고 비밀을 잘 지키다. 입이 무거워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지 않다. 입이 짧아요. 다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발이 넓어요.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 스탄다르가 높다.
눈이 높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워크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속담들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시작이 반이다. 와, 우리가 10개나 공부를 했는데 어때요? 머릿속에 다 있나요?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해봅시다. 상황이 옛날보다 나아진 사람이 자신이 어렵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 나 처음부터 잘했어. 이렇게 손봉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다음, 강한 자들, 아주 힘이 강한 사람들이 싸우는 바람에 아무 관계도 없는 약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 아까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싸워서 꼬르반이 생겼죠. 오당이 꼬르반이 되었었죠. 자, 오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3번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힘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 자,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는데 신경 안 쓰다가 일이 다 잘못되었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죠. 그거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 4번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 이거는 뭐였죠? 원숭이 이야기를 했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음.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 그쵸? 아까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힘든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6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우리 이디엄을 배웠었죠. 관용어를 공부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입이 가볍다, 입이 무겁다, 입이 짧다, 눈이 높다, 귀가 얇다, 발이 넓다. 이렇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는 이에요. 여자는. 여자가 이 식당 음식이 진짜 맛있대. 여기서 먹자. 남자가 그래? 내 친구는 가격에 비해서 별로라고 하던데. 그래? 그럼 다른 식당으로 가자.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이 식당이 최고라고 했거든. 그렇지? 여기가 맛있을 거야. 자, 어때요? 여자는 감빵 트라하스 너무 잘 믿어요. 그쵸? 그런 사람을 보고 귀가 얇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2번. 또 여자예요. 아이고. 자, 위로 갑시다. 카메라를 살까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네. 그래? 그럼 내 친구한테 물어봐 줄게. 주루산역, 포토그래픽, 사진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 카메라 사면 기념으로 같이 여행 가자. 어때? 좋은 생각이야. 여행사, 트래블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디가 좋은지 물어볼게. 와, 여자는 사진을 잘 찍는 친구도 있고 트래블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어때요? 여자는 발이 넓어요. 이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 3번. 진우와 세경이가 헤어졌다는데 왜 헤어졌는지 알지? 아니, 너 세경이하고 제일 친하잖아. 왜 그랬대?
몰라. 바빠서 먼저 갈게. 자, 여자는 아마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그쵸? 이걸 보고 입이 무거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4번. 고기 좀 더 먹지 그래? 아, 오늘은 고기가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밥은 왜 이렇게 조금 먹어? 배가 불러서 그만 먹고 싶어. 띠닥수가 막간이네요. 이런 사람을 보고 입이 짧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입이 짧아요. 다음. 이건 다시 내려갈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우는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말한 걸 네가 진우한테 다 말했다면서? 그게 미안. 나는 너를 믿고 한 말이었는데. 미안해. 그런데 이건 비밀인데 진우도 눈치 없는 네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자, 이 여자는 뭐예요? 계속 비밀을 다 이야기하네요. 비밀을 지킬 수 없어요. 그쵸? 입이 가벼워요. 입이 가볍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으로 갑시다. 자, 6번. 남자가 이번에 내가 소개해준 사람 어때? 괜찮지? 아, 별로였어. 키가 너무 크고 말이 많아서 피곤했어.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소개해준 사람은 키가 작고 말이 별로 없다고 싫다고 했잖아. 어쨌든 이번에 만난 사람도 마음에 안 드네. 좀 더 멋있고 똑똑한 사람 없을까? 자, 뭐예요? 스탄다르냐? 띵기요. 눈이 높아요. 눈이 높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책에 있는 속담하고 관용어는 다 끝났지만, 제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하고 관용어를 몇 개 더 가르쳐 줄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한국어 실력을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거니까 잘 체크를 하세요. 수박 겉핥기. 겉 이거는 루알, 핥다는 질랏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플라자리 스스와또 하냐디 루아르냐 하자. 수박을 먹을 때 뭐가 맛있어요? 안에 핑크가 맛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수박 겉 꿀잎만 이렇게 핥고 있어요. 질럿질럿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안 중요한 것을 뭐 한다 이런 말인데 보통은 공부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공부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상한 거, 아주 양디 루아르냐 사자, 밖에 있는 것을 그냥 대충대충 공부를 하죠. 그럴 때 수박 겉핥기 이렇게 말을 해요. 까따 나사르는 핥다예요, 핥다. 그 다음에 이 표현 기억나나요, 여러분? sticky, dimmi, sticky, 문자디, 묵깃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잘못 쓴 건가요? 티끌 모아 태산 이렇게 말하는데 티끌은 드부예요, 드부. 작은 먼지를 모아서 큰 산이 된다. 이래서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아주 큰 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은 람프인데 이렇게 옛날 람프예요. 오일 램프를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램프를 켜면 집이 아주 밝게 돼요. 그쵸? 밝아져요. 하지만 램프 아래에는 조금 어두워요. 램프 밑에는. 그쵸?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사용을 해요. Hal yang dicari berada di sekitarnya, namun tidak terlihat karena melihat terlalu jauh atau ke tempat lain. 자, 사실은 이 아래는 원래 어두워요. 왜냐하면 이 람프 근처는 빛이 없으니까요. 다른 곳은 밝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이 속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황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예요.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내 옆에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친구를 안 보고 아주 멀리서 남자친구를 찾아요. 다른 대학생, 다른 대학교 학생, 아니면 한국 사람, 이렇게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찾고 내 옆에 있는 것을 잘 볼 수 없을 때 사용을 해요. 또 예를 들면 팬이
제 앞에 이렇게 있어요. 정말 앞에. 그런데 제 앞에 있는 것을 못 보고 펜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요. 그럴 때도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은 뭐 지금 강남은 뭐 여러분이 강남 스타일 이 노래 때문에 많이 알지만 이 속담은 그냥 친구가 하면 다 따라한다 이런 말이에요. 몽이꾸띠 아빠뿐 yang dilakukan orang lain. 그래서 친구가 하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따라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나쁜 이야기에만 사용하지는 않지만 네거티브한 상황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백지는 하얀 종이인데 옛날 종이인데 아주 얇아요. 이 종이가 무거울까요? 아니에요. 아주 가볍죠. 하지만 이런 종이도 같이 들면 같이 보고 들면 더 가볍다, 더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berat sama, di pikul ringan sama, di 진징 이건 인도네시아 속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뜻은 pekerjaan yang berat dikerjakan bersama-sama menjadi ringan. 뭐 아니면 pekerjaan yang ringan dikerjakan bersama-sama menjadi lebih ringan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물은 여러분 산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쵸? 윗물이 깨끗하면 이렇게 내려올 때 아랫물도 깨끗해요. 그쵸? 하지만 위에 물이 더러우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물도 더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사용하냐면 보통은 선배하고 후배, 그다음에 누나하고 동생, 언니하고 동생, 오빠하고 동생 이럴 때 이걸 사용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Orang yang di atas atau lebih tua harus bersikap baik agar dapat menjadi contoh untuk orang di bawahnya atau lebih muda. 그래서 선배가 잘하면 후배도 그걸 보고 잘한다. 언니가 잘하면 동생도 그걸 보고 잘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속담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수박 겉핥기. 다음 티끌 모아 태산. 다음 등잔 밑이 어둡다. 오케이. 다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케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 다음에는 속담 아니고 이디엄, 관용어를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거 먼저 볼게요. 잠깐만요. 자, 보면 자,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내가 손을 볼게. 손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컴퓨터를 손을 보다 이러면 문프로바이끼 마랑 이런 말이에요. 컴퓨터를 고치다 이런 말이에요. 손을 보다. 그 다음 콧대가 높다. 콧대는 여기를 말해요. 콧대가 높다 이 말은 선봉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사 디리냐 빨링 잔띠 가서 빨링 까야 이런 사람들을 보고 콧대가 너무 높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 말은 여자들한테 자주 사용을 해요. 남자들한테는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은 여자들에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담은 이렇게 딘딩을 말을 해요. 그 집이 있으면 그 집 앞에 이렇게 한라만 앞에 딘딩을 여러분이 만들죠. 그거를 담 이렇게 말하는데 담을 이렇게 쌓으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membangun dinding di antara dirinya dengan sesuatu. 그래서 menolak untuk mempelajari sesuatu. 그래서 수학하고 담을 쌓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수학이 싫어서 수학 공부 안 하려고 담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아니면 뭐 한국어하고 담을 쌓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뭐 영어하고 담을 쌓다. 이렇게 보통은 공부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해요. 뭐뭐하고 담을 쌓다. 말을 해요. 자,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하고 다리를 뻗고 자다, 다리를 쭉 뻗고 자다 이런 말이에요.
So keadaan hati yang nyaman, ringan, atau lega setelah menyelesaikan suatu pekerjaan yang berat atau sulit. 그래서 보통 어떤 힘든 일이 다 끝나고 아, 마음 편해 했을 때 다리를 뻗고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뭐 여러분이 스릴러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분분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드라마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면 와, 오늘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 여러분 김치는 다 알 텐데 혹시 파김치 알아요? 저는 파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김치는 원래 우리 파는 이렇게 길게 있죠. 하지만 김치로 만들면 파가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 돼요. 문자들은 마스디닥 브르트나가 이런 모습을 보고 아 파김치가 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아이고 파김치가 됐네 파김치가 됐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입에 맞다 이 말은 음식 또는 일이 마음에 들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을 해요. 그 음식 입에 맞아요. 그 일 입에 맞아요. 이 말은 쑥가, 쪽쪽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손이 크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말로 이런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로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 이렇게 하나 주지 않고 아주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제 시어머니, 저희 남편의 어머니는 손이 아주 커세요. 이 손이 정말 큰 게 아니고 음식을 만들 때 우리 가족은 보통 남편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네 명이서 밥을 먹는데 음식을 정말 정말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30명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손이 커서 항상 많이 많이 만들어요. 손이 크다. 또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용돈을 주면 정말 많이 주셨어요. 한 번 용돈을 주면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아주 큰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쓰다. Selalu memberikan sesuatu dengan jumlah yang dianggap besar oleh orang lain, namun bukannya dirinya. 하지만 그 사람은 잘 몰라요. 나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보고 손이 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귀가 가렵다. 이 말은 merasa orang lain membicarakan tentang dirinya. 이럴 때 귀가 가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이 두껍다. 이 말은 tidak tahu malunya. 이런 말이에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을 모르다. 눈에 불을 켜다. 어떤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아니면 화가 나서 까르나 마라. 눈을 크게 뜨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 눈, 코, 뜰 새 없다. 눈을 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 코, 뜰 새 없다 이 말은 아주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어때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발등에 불 떨어지다. 여러분, 발등에 이렇게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빨리빨리 막 뛰어다니겠죠. So tiba-tiba mendapatkan hal atau pekerjaan yang harus diselesaikan dalam waktu yang singkat.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일까지 공부 다 해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바가지를 쓰다. 바가지는 약간 작은 엠벨 같은 건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membayarkan sesuatu biasanya harga barang dan transportasi lebih mahal daripada harga seharusnya. 그래서 보통은 외국 사람이 바가지를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고잭이나 뭐 고카 이런 게 없었죠. 택시를 탔는데 외국인이니까 저 사람 잘 모를 거야 하고 아주 멀리 가고 돈도 아주 비싸게 받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럴 때 바가지를 썼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빨리빨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보다, 콧대가 높다, 담을 쌌다, 다리를 뻗고 자다, 파김치가 되다, 입에 맞다, 손이 크다, 귀가 가렵다,
얼굴이 두껍다. 눈에 불을 켜다. 눈코뜰 새었다. 발등에 불 떨어지다. 다음 마지막 바가지를 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처음인가요? 아주 길게 어휘 수업을 했는데 뭐 재미있었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업로드한 슬라이드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퀴즈로 우리 확인도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어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긴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과 속담과 관용어 말하기 비디오예요. 자,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말하기 책 110쪽을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 선배 때문에 속상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요. 아키라 씨의 능력을 인정받은 모양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선배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안 도와줘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쉬운 일도 혼자 못하느냐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아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자기가 신입사원일 때 생각은 못하는군요. 자, 잘 들었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아키라가 회사 선배 때문에 속상해요. 그래서 정우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키라가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우가 와, 아키라 씨의 능력을 인정받다, 니 아꾸이 인정받은 모양이네요. 했어요. 아키라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아키라 씨가 일본 사람이군요. 일본 사람이니까 아키라 씨가 맡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고해서를 사용했네요. 뭐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말했어요. 그리고 고해서 사용했어요. 선배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안 도와줘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쉬운 일도 혼자 못하느냐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정우가 이렇게 말했네요. 아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자기가 신입사원일 때 생각은 못하는군요. 자, 이렇게 뭐뭐 은다더니를 사용을 해서 앞에 속담을 말하고 이 속담하고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이 속담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사 선배 때문에 속상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요. 아키라 씨의 능력을 인정받은 모양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선배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안 도와줘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쉬운 일도 혼자 못하느냐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너무 기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쉬운 일도 혼자 못하느냐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아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자기가 신입사원일 때 생각은 못하는군요. 다시 한번. 아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자기가 신입사원일 때 생각은 못하는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연습해 볼 건데요. 먼저 1번. 내 전공과 관련된 일이다. 자기가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가 해보겠다고 부장님께 말한다. 다음에 이 속담이 나왔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다음에 믿고 있던 선배가 더 힘들게 하다.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넣어서 해볼까요? 자,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하세요. 시작. 회사 선배 때문에 속상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요. 아키라 씨의 능력을 인정받은 모양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선배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안 도와줘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죠? 자기가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가 해보겠다고 부장님께 말했어요. 아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믿고 있던 선배가 더 힘들게 하는군요. 이렇게 했네요. 자, 요 마지막 문장만 다시 읽어볼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믿고 있던 선배가 더 힘들게 하는군요.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게요. 전에 해본 적이 있는 일이다. 작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부장님께 혼나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저기 그 선배가 오다. 자, 한번 해봅시다. 회사 선배 때문에 속상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요. 아키라 씨의 능력을 인정받은 모양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 해본 적이 있는 일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선배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안 도와줘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죠? 작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제가 부장님께 혼났어요. 아이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그 선배가 오는군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그 선배가 오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하기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 선배 때문에 속상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요. 아키라 씨의 능력을 인정받은 모양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선배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안 도와줘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쉬운 일도 혼자 못하느냐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아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자기가 신입사원일 때 생각은 못하는군요.
오케이. 자, 우리 문장 만들기 해볼까요? 회사 선배 속상하다. 회사 선배 때문에 속상해요. 왜? 무슨 일 있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2번, 저 회사 아주 중요한 일 맡았다.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요. 자, 다음, 아키라 씨 능력 인정받다. 아키라 씨의 능력을 인정받은 모양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다음,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자, 오늘 배운 문법이었죠? 많고 해서 선배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안 도와줬어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쉬운 일도 혼자 못하느냐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쉬운 일도 혼자 못하느냐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못하느냐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자, 어떤 속담이었죠? 아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자기가 신입사원일 때 생각은 못하는군요.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 웹폴리아에 업로드 할 거니까 혼자서 이 파란색 박스 보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읽고 말하기로 갈게요. 자, 가와 나가 있는데요. 먼저 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동생은 귀가 얇은 편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쉽게 자기 생각을 바꾼다. 귀가 얇으면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기 마련인데 내 동생이 그렇다. 얼마 전에는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도 안 지나서 수영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자전거 대신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수영도 역시 오래 못하고 조깅이 좋다는 뉴스를 보더니 조깅으로 바꿨다. 내 동생이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거 좋아요 하면은 그거 하고 또 아니야 이게 더 좋아요 하면 또 그거를 바꾸고. 자, 여기에서 가에서 동생은 어떤 사람이죠? 귀가 얇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 다음 얼마 전 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동생이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시작하더니 조금 후에 수영이 좋다는 말을 듣고 수영을 하기 시작하고 또 수영도 오래 못하고 조깅이 좋다는 뉴스를 보더니 조깅으로 바꿨어요. 자, 그쵸? 아주 귀가 얇은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나 한번 볼게요. 나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가 있다. 중마고우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을 말할 때도 있기 마련이지만 내 친구는 입이 무거워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일도 그 친구에게는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다. 와, 정말 비밀을 잘 지키는 친구네요. 이런 친구들을 보고 입이 무겁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중마고인데 비밀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보면 그쵸, 실수로 그냥 그 비밀을 이야기할 수도 할 수도 있죠. 비밀을 말할 때도 있기 마련이지만
친구는 입이 무거워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3번. 친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입이 무겁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어떤 일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우리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일도 그 친구에게는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휘하고 문법을 다 공부하고 읽으니까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 말하기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과, 속담과 관용어 듣기 비디오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자, 뭐 친구에게 소개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소개할 수도 있고 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라디오 편지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1번. 편지를 보낸 여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번. 여자의 상황에 맞는 속담을 고르세요. 1.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3.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라디오 편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선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는 사당동에 살고 있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6개월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예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저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단짝 친구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단짝 친구에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가요? 그럼 사연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불안해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며칠 전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자기가 나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한테도 화가 나지만 남자친구한테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만 사랑하겠다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런, 어떡해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편지를 보낸 여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자신의 남자친구와 제일 친한 친구, 그러니까 듣기에서는 단짝 친구라고 했어요. 단짝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문제점이죠. 여자의 상황에 맞는 속담은 뭐죠?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들으면서 단어도 같이 체크를 합시다.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선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는 사당동에 살고 있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6개월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예쁜 사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두 사람은 아주 예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저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단짝 친구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단짝 친구에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가요? 그럼 사연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저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단짝 친구, 베스트 프렌드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남자가,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단짝 친구에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여자가 그럼 사연을 계속 읽어볼게요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뜸하다는 자랑 이런 말이에요. 자랑 컨택 이런 말이겠죠. 연락이 뜸하다. 자, 기말고사 기간, 우와 S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쁘고만 이야기했어요. 바쁘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왠지 불안해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며칠 전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자기가 나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한테도 화가 나지만 남자친구한테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만 사랑하겠다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 남자친구와 몇 번 만나다 보니, 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법도 사용을 했네요. 저만 사랑하겠다더니, 다더니, 이런 말하고 반대의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런 어떡해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였죠. 저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 들었으니까 이거 안 듣고 바로 2번으로 갈게요. 혹시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mp3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세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여러분은 할 일이 있을 때 미리 부지런하게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일을 미루는 편입니까? 나중에 할래, 나중에 이러는 편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미리미리 하는 편이에요? 자, 아마 다 다르겠죠?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했어요. 1번, 여자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모임에 나갈 수 없어서. 2번,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생겨서. 갑자기 많은 일이 생겼어요. 3번, 친구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해서. 2번, 여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 쓰세요. 1번, 석사, S2하죠. 논문은 thesis. 석사 논문 쓰기. 자,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쓰세요. 3번,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1번, 남자는 여자가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2번, 남자는 여자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3번, 남자는 여자가 바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은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켈리 씨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키라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제가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모임에도 못 나갔네요. 네, 그랬군요.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미안한데 지금은 같이 못 마실 것 같아요. 석사 논문 쓴다고 바쁘다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잘 안 돼요.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마음만 급하네요.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지요.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졸업하고 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고요. 입학원서 마감이 다음 주까지고 해서 더 정신이 없어요. 어떡해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이 겹쳤으니 정신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게다가 하필이면 이번 주에 고향에서 친구들이 여행을 와서 친구들 안내도 해줘야 해요. 저런, 일이 한꺼번에 생기는군요. 논문은 많이 썼어요? 아니요. 이제 겨우 쓰기 시작했어요. 미리미리 마음 먹고 썼어야 하는데 다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힘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하나씩 하다 보면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커피라도 사주고 싶은데 바쁘다니까 할 수 없네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일이 좀 끝나면 저도 모임에 나갈게요. 자, 잘 들었나요? 답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2번이었죠.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생겼어요. 다음에 2번, 여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석사 논문 쓰기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박사과정 입학 원서도 써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고향에서 여행을 와서 여행도 안내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3번.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1번. 남자는 여자가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게으르다는 말라스 아니죠. 2번. 남자는 여자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쵸. 남자가 아이고 저런 이런 말을 했었죠. 3번. 남자는 여자가 바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요. 석사 논문 쓰는 것을 알아서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다시 듣고 대화에서 사용한 표현을 찾아서 표시를 해보세요. 다음은 오랜만에 들어보세요. 다음은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켈리 씨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키라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제가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모임에도 못 나갔네요. 네, 그랬군요.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미안한데 지금은 같이 못 마실 것 같아요. 석사 논문 쓴다고 바쁘다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잘 안 돼요.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마음만 급하네요.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지요.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졸업하고 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고요. 입학원서 마감이 다음 주까지고 해서 더 정신이 없어요. 어떡해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이 겹쳤으니 정신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게다가 하필이면 이번 주에 고향에서 친구들이 여행을 와서 친구들 안내도 해줘야 해요. 저런, 일이 한꺼번에 생기는군요. 논문은 많이 썼어요? 아니요. 이제 겨우 쓰기 시작했어요. 미리미리 마음 먹고 썼어야 하는데 다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힘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하나씩 하다 보면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커피라도 사주고 싶은데 바쁘다니까 할 수 없네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일이 좀 끝나면 저도 모임에 나갈게요. 자, 잘 체크를 했나요, 여러분? 먼저 뭐 바쁘다더니 뭐 이런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위로할 때 어떡해요, 저런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켈리 씨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키라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제가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모임에도 못 나갔네요. 네, 그랬군요.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미안한데 지금은 같이 못 마실 것 같아요. 석사 논문 쓴다고 바쁘다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잘 안 돼요.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마음만 급하네요. 자, 제가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 다 보니 이런 문법을 사용했죠. 모임에도 못 나갔네요 했어요. 그 다음에 논문 쓴다고 바쁘다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오케이. 아주 바빴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켈- 그 다음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지요.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졸업하고 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고요. 입학원서 마감이 다음 주까지고 해서 더 정신이 없어요. 어떡해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이 겹쳤으니 정신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게다가 하필이면 이번 주에 고향에서 친구들이 여행을 와서 친구들 안내도 해줘야 해요.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지요. 기 마련이다. 우리 공부했죠. 뭐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산따이 사자.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할 일이 있었죠? 박사 과정에 진학해야 해서 입학원서 마감 데드라인이 다음 주까지고 해서 더 정신이 없어요. 남자가 어떡해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이 겹쳤으니 정신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했네요. 그리고 여자가 게다가 하필이면 이번 주에 고향에서 친구들이 여행을 와서 안내도 해줘야 해요. 했어요. 자, 마지막 부분 다시 들을게요. 저런 일이 한꺼번에 생기는군요. 논문은 많이 썼어요? 아니요. 이제 겨우 쓰기 시작했어요. 미리미리 마음 먹고 썼어야 하는데 다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힘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하나씩 하다 보면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커피라도 사주고 싶은데 바쁘다니까 할 수 없네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일이 좀 끝나면 저도 모임에 나갈게요. 남자가 어떤 속담을 말했죠? 힘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자, 이 속담 여러분 공부한 거 기억나죠? 아주 먼 길을 갈 때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라 이런 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여자가 말이라도 고마워요. 보통 거절을 할 때, 아니, 괜찮아요. 제가 바빠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하면은 조금 더 기분 좋게 거절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은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듣고, 우리 듣기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